그러니까 몸 좋아지는 법이 궁금하잖아. 가장 궁금한 게 이제 몸이 어떻게 좋아질까 하는데, 그러니까 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뭔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보통은 무겁게 하면 커지겠지라든가 뭐 많이 하면 되겠지, 이제 이런 사실은 정답이 사실은 있는 거야. 그래서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근육의 단면적은 근력에 비례한다고 이미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근력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힘이 세면 근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야, 근력은. 그래서 근력은 결국은 중량과 반복의 합이 이제 근력이야. 그러니까 중량만 무겁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반복만 많이 하는 것도 아니니까 적당한 중량과 적당한 반복의 조합이 결국 근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힘 제일 센 사람이 몸이 제일 좋은 것도 아니고 마라톤 선수가 몸이 제일 좋은 것도 아닌 것처럼 사실은 근력이 제일 좋은 사람이 몸이 제일 좋은 거야. 근데 이제 그 근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 세면 근력인가 이렇게 하니까 자꾸 트레이닝 방향이 이제 잘못되니까 운동 힘들게 하는데 몸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운동 강도, 그러니까 보디빌딩에서 말하는 운동 강도는 결국은 중량과 반복의 합이 운동 강도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다른 변인들도 있는데 뭐 세트라든가 동작 속도, 뭐 빈도 이런 변인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에서 조절 변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량 반복이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데 나머지 것들이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영향을 미치면 중량과 반복은 근육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100kg로 10개 하는 거랑 50kg로 10개 하는 건 완전히 달라. 영향이 미치는 건 완전히 다른데 조절 변인이라는 건 뭐냐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변인들의 변인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100kg로 10개를 하는데 세트를 많이 할 수 있어. 이러면 똑같은 중량을 하는데 더 좋은 거야. 그리고 똑같이 10개를 하는데 자극을 입고 천천히, 동작 속도를 천천히 해서 할 수 있어. 이런 거는 조절 변인이라 그래서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량 반복의 그 비중을 바꾸는 거야. 영향을 미치는 비중. 예를 들어 100이라는 결과를 줄 수 있는 100kg 10개를 100을 얻을 수 있는데 천천히 하는 사람 110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120을 10개 하는 사람보다 좋아지기는 쉽지 않아.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논문에서도 조절 변인이라 그래.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있고 직접적이 아니라 이 두 가지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운동 강도를 우리가 중량, 반복, 세트, 동작 속도, 뭐 가동 범위, 뭐 빈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결국은 변인이 다 있지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변인은, 그러니까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중량 반복이고 나머지 것들은 중량 반복을 했을 때 그거의 정도를 결정해 주는 변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해야지만 할 수 있는 몸 만들기를 이해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볼륨 공식 만들고 이런 것도 결국은 이런 거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kg로 10개씩 10세트면은 10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되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동작 속도도 천천히 뭐 2배로 하면은 운동 효과 2배여야 되는데 2배가 아니라는 거지. 결국은 운동 강도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량 반복이 제일 중요한 변인이라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중량 반복이 같을 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주당 운동 강도를 얘기했을 때 벤치를 100kg로 100번 할 수 있는 사람 주당.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개를 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20개씩 해서 5일을 해서 100개를 채워. 그러면 중량 반복 같기 때문에 몸이 비슷하지. 근데 둘 중에 누가 좋은가 했을 때는 한 번에 100개 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빈도가 휴식 시간은 더 짧고
다음 운동까지의 또 휴식은 또 길고, 그러니까 두 가지 빈도. 그러니까 운동 간의 텀은 짧으면서 그 다음 운동까지의 휴식이 기니까 당연히 한 번에 100개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그럼 무조건 분할해야 되나가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한 번에 100개를 하는 거나 20개씩 5일에서 100개 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어, 사실은. 근데 의외로. 왜냐면 이 두 가지 변이 너무, 그러니까 주당 운동량이 사실은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하는 사람이 물론 더 좋지만 만약에 50개 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20개씩 5일 하는 사람이 더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운동 강도를 이해할 때는, 그러니까 근력을, 일회성 근력이 또 몸이 아니야, 몸은. 일회성 근력이 몸이 아니라 주당 근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보면 그냥 쉽지만 이게 주당 강도가 또 몸이거든, 몸은. 그러니까 주당 몇 개 하는가를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고민하는 건데, 사람들은 이제 너무 한 번에 몰아서 하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중량 반복이 똑같을 때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니까 자꾸 이제 분할 훈련은 자꾸 하게 되고 자꾸 휴식을 강조하게 되는데, 휴식 강조하는 건 중요하지. 그 빈도도 중요하지만 중량 반복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모르니까 자꾸 그런 프로그램들이 양산되는 거야. 차라리 그냥 쉽게 그냥 하루에 그냥 100kg 10개씩 6일에서 60개를 하는 게 낫지. 몰아서 해가지고 괜히 뭐 20 몇 개 하는데 막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게 뭐 주당 운동 강도가 반이 됐을 때 그걸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몸은 근육의 단면적은 근력에 비례하고, 근력이라는 거는 중량과 반복의 합이고, 나머지 것들은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근력에, 그런 것들은 몸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그 변인의 중량 반복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인, 조절 변인이라는 거지. 질문. 이게 엄청 중요한 거. 이것만 이해하면 내가 볼 때는 운동 강도 설계나 이런 것들이 몸이 좋아질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걸 이해 못하면 자꾸 이제 엉뚱한 쪽으로 뭐 휴식을 강조한다든가, 뭐 빈도를 자꾸 줄인다든가, 빈도를 뭐 1분 이상 쉬면 안 된다든가, 이런 세트당 뭐 3분 이상 쉬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에 자꾸 집중하게 된다는 거지. 우리 한 번에 몰아서 해서 진짜 막 근육통이 오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에, 그런 거는 좋은 거긴 하지만 그건 중량 반복이 똑같을 때 얘기야. 질문 있습니다. 아까 벤치를 예로 100kg 10번 10세트를 하는 사람이랑,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랑, 아니면 5일에 분할해서 이제 그러면 10개씩 2세트, 뭐 5개, 뭐 10개씩 2세트, 한 세트는 똑같아야 되니까, 비교하기. 큰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어. 그 효율 차이가 어느 정도 혹시?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이랑 그 차이가 만약에 5배 차이잖아, 어떻게 보면. 예. 운동 강도가. 5배 차이가 안 나고 한 30%?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20-30% 차이뿐이 안 나.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5배인데 운동 강도는 5배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주당으로 갔을 때 똑같다고 하면, 주당 운동량이 똑같으면 그 효과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20-30% 차이뿐이 안 나.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에 막 몰아서 해야 몰아서 하면, 근데 30%가 사실 크지. 예, 큰 수치. 큰 수치긴 한데, 만약에 주당 100kg 100개 하는 사람이랑 50개 하는 사람은 그냥 2배 차이야. 예. 그러니까 200% 차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30% 얻기 위해서 한 번에 몰아서 했는데 200% 손해볼 수도 있는 거지. 저 50번밖에 못할 바에는 나눠서 20번.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한 번에 100개 하는 사람한테 그냥 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기려고 한 번에
나도 몰아서 해야지 이렇게 따라갔다가는 그러니까 잘못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주당 운동량이라도 맞추는 게 그나마 비슷해져. 30% 차이만 나서 어떻게 보면 비빌 수 있는 거야. 근데 아예 그게 안 되면 비비지도 못하는 거지. 차이가 뭐 2배, 3배 차이 나버리면 아예 대결자, 그러니까 보디빌딩 어떻게 보면 상대적 대결이잖아. 무대 올라가서 보면 내가 무분할을 해서도 그래도 정욱 코리아 나갈 수 있는 게 그래도 주당 운동량은 내가 맞힌 거야. 내가 분할을 안 해도 그래도 체전 선수들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 사람들 운동 강도를 나눠서 한 번에는 못하지만 비슷하게 하니까 그래도 비슷하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 나니까 지긴. 그래도 그 무대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관계, 그런 건 포기한 거지. 효율을 포기하고 그냥 효과만. 그러니까 효과를 확보한 상태에서 효율이라는 거는 내가 100을 얻을 수 있는 내 근력이 있는데 그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빈도나 동작 속도 조절하는 거지. 효과가 적은데 효율을 아무리 넣어봐야 그거는 결과에 영향을 못 미치지. 그러니까 로니 콜맨 프로그램 해봐야 올림피아 문제가 아니라 미스터 서울 예선 탈락이야. 근데 예선 통과라도 하려면 그 선수들의 프로그램 다 공개돼 있잖아요. 요즘은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 그걸 그 루틴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당 운동량을 비슷하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효율을 포기하고 효과 측면에만 접근을 하면 비슷하게 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굳이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전국대회 1등이면 내 얘기 좀 들을 필요도 없지. 효과가 이미 확보된 사람들이야 효율을 위해서 계속 싸우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선수들이 얘기하는 건 다 효율에 대한 얘기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미 효과는 이미 확보된 상태야. 근력이 이미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근력이 다 비슷하잖아. 선수들이 뭐 근력이 뭐 달라? 운동 만약에 15년, 20년 하면 근력은 다 비슷한데 같은 근력에서 이제 누가 더 몸이 좋은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 초보자들이 그걸 듣고 효과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효율을 자꾸 강조하니까 효율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효과를 계속 잃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분할훈련 하긴 하지만 분할훈련의 효과를 얻었을 때 그 효과가 있어야지 효율이 의미가 있지. 휴식 빈도 이런 것들은 다 효과가 있을 때 효율이 들어갔을 때가 효과를 증대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운동 잘하고 잘 쉬고 뭐 이런 것들은 효과의 효율을 높여주는 이야기들이야. 근데 효과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으면 이런 건 포기해야 돼, 효율은.